자, 2024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국어 모의고사 40 죄송합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를 풀 텐데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은 그 해설서에 있는 옥난전에 대한 개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옥난전은 늑혼 시도로 인해 발생한 혼사장애와 가문의 위기를 주인공 옥난을 비롯한 가문 구성원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이야기이다. 그 말이죠. 이제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은 한글 소설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영웅전도 있고 가정 문제에서 물론 영웅전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것이 혼사장애 모티프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고요. 또는 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가 좋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권력이 침투해서 그 혼사를 못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그 뒷부분에 설명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의 구원을 거절한 장사운이 옥에 갇히게 되고 옥난 일행은 가문의 가장인 장사운을 구하기 위해 남녀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자, 요거는 이제 주인공 옥난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사운이 아버지고요. 이렇게 부녀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환관 중국을 배경으로 하겠죠. 환관이 권력을 잡은 권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내시죠. 내시가 이제 아들이 없어야 되는데 아들도 있고 권력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장사운 딸에게 억지로 결혼시키는 걸 늑혼이라 그래요.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장사운은 자기가 또 좋아하는 친구 뭐 송시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송시랑의 아들과 옥난을 결혼을 하기로 미리 약속을 한 상태인데 강한이 이렇게 끼어드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겁니다.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장사운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옥난이 딸과 그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영진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빠르게 한번 이 장면에 제시된 장면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에 당나라 때 한림 학사가 된 장사운은 옥난과 옥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중 옥난을 송시랑의 아들과 정혼시킨다. 권세를 잡고 있던 황간 강화는 이를 알고도 자신의 아들과 옥난을 강제로 이게 늑혼이죠. 늑혼을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장사운에게 이제 지금 결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장사운은 자신을 이제 비천하니까 강한을 높여주면서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선약까지 있다. 송시랑 이라는 사람의 아들과 우리 딸을 정혼했다라고 거절하는데 강화는 자기를 거절하니까 노해서 저는 서초의 천한 출생이라 이 저가 누군지 아셔야 되겠죠. 장사운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장사운은 너는 이게 오랑캐 출신의 그러면서 지금 조금 봐줬더만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좋지 않음을 보고 학사가 장사운이죠. 이름이 그 송시랑에게 지금 이러이러해서 아마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송시랑 역시 나는 죽어도 약속을 변경할 뜻이 없다. 당신의 딸하고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 한 거 나는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저항 의지를 밝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장학사는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맹백한 상소를 지어서 걸문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천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강한이 장학사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그 이제 억지로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거짓을 써서. 여기서 이제 한번 봐둘 게 있습니다. 가지고 돌아와 그 연유를 엮어 편지하되 슬프다 기옥에 갇힌 장학사 어찌할리요. 슬프다. 누가 슬플까요? 그렇죠.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서술자죠. 그 다음에 이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 이 일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전형적으로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늘 고전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두드러진 부분들은 눈여겨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딸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누가 쓴 거죠? 거짓 편지입니다. 아버지 장학사가 쓴 게 아니고 옥계 이제 올라와서 결혼하도록 하는 거짓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본 옥란 형제가 자매가 영진은 이제 사촌쯤 되겠죠. 불러서 함께 떠나는데 길 중에 꿈에 비몽사몽간에 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누가 꾸민 일이다. 꿈을 꾸고 옥란이 여기에 대해서 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뭔가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데 영진이의 도움을 받아서 남장을 하고 그렇죠? 그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영진과 옥란이 똑같아 가지고 뭐 속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4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사실관계 파악하는 겁니다. 거의 뭐 소설적 이론과는 별로 상관없이 여러분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번 강환이 참수한 후에도 송시랑은 장학사에게 정혼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자, 광환이 이렇게 장학사를 그 다음에 송시랑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다고 하고 장학사 중간에 알려주죠. 그랬을 때도 송시랑은 정혼을 약속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 있었죠. 아까 짚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2번에 장학사가 상소를 짓기 전에 강환은 장학사의 집으로 옥교자와 하인들을 보냈다. 상소를 짓기 전에가 아니고 확실한 상소를 있었을 텐데요. 명백한 상소를 지어 글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상소를 짓기 전에란 말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 사소한 포인트에서 틀린 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3번 북지옥에 갇힌 장학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거짓 편지가 도달합니다. 그죠? 옥계는 각자 흩어져서 경선을 가야 하는 이유를 옥란에게 설명했습니다. 상황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황문 위조는 영진에게 자신이 장학사의 명예에서 왔다고 말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영진에게 쏟고 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A와 B에 대한 설명. 자, A, B 빠르게 한번 다시 볼게요. A는 사실은 엉터리 가짜 편지입니다. 뭐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맞나요? 자, 그런데 이거 그 결혼을 그 편지가 가짜일 수도 있다. 의심해보게 하는 꿈 이야기죠. 됐나요? 그렇게 보면 답이 3번입니다. A를 통해 전달된 상황에 대한 정보, 거짓 정보죠. 그것은 B를 계기로 이 꿈을 통해서 진짜 맞나? 라고 신뢰성을 의심해보게 되죠. 그래서 3번 구조가 맞겠습니다. 그 다음 45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제가 뭐 미리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문제를 풀 땐 이런 거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처음 보는 작품 해설입니다. 그죠? 옥란전에서 혼사는 가문 간의 결합을 통해 가문의 명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주인공 가문은 가문의 명망이 떨어질 가능성을 이유로 늑혼을 거부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가문의 취약성은 가문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은 가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위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지금 대입을 해본다면 이제 장학사의 가문이 송시랑과 결합돼서 더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는데 지금 환관과 결혼하게 되니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 간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힘이 없죠. 그죠? 뭐 서촉 출신 그런 말들 드러나서 위기를 초래하고 그런데 이 위기를 가족들이 딸들이 잘 지혜롭게 해서 극복합니다. 됐나요? 그 이야기였던 거죠.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장학사가 옥기신이 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환관놈인 강환과의 혼사를 거부하는 것은 즉 내가 감옥에서 죽어도 그 환관놈하고는 결혼 안 시켜 한 것은 혼사가 가문의 명망을 높인 중요한 수도냐는 존재에 기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에 의하면? 이 보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다. 그 다음 2번 강환이 장학사를 서촉의 천한 출신을 깔보며 분노하는 것은 주인공 가문의 취약성을 그렇죠. 저거 오랑캐 출신인데 좀 출세시켜줬더니 이러면서 깔아뭉개죠. 그 취약성이 드러내요.
이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고 실제로 위기에 처했죠. 그죠? 그다음에 3번 송시랑이 의금부의 신문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은 주인공 가문에 닥칠 위기가 이들 가문과의 결합을 앞둔 다른 가문에서 먼저 현실화된 것이겠군. 그러니까 원래는 주요한 포인트는 장학사 집안인데 그 집안과 정원한 송시랑도 위기가 겹치니까 이게 먼저 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장학사 집안에 올 게 송시랑 집에 먼저 왔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옥란 형제가 도주하다가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성의담을 넘은 것은 가문의 명망을 위해 늑혼에 저항하기 위한 옥란 입장에서는 가문의 명망을 위해서 저항했다기보다는 가문 공동체 일원으로서 위기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영진이 스스로 옥란인 척하며 황성에 가는 옥란의 종적을 숨긴 것은 가문 공동체 일원으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진 사촌이 옥란을 도와준 거잖아요. 희생해가면서.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사실은 인물 중심으로 사건만 파악하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고전 소설의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 마지막에 배치해가지고 시간적인 촉박감으로 압박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고 문제를 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